먼저 고대 한반도 인류가 대한해협에서 캄차카 반도까지 이동한 경로를 추적할 텐데, 이해를 돕기 위해 6만 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티모르해를 건너 호주로 간 인류 이야기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요인인지 아직 특정하기 이르지만 순다 대륙을 출발해 동아시아 대초원, 황해 대초원에 도착한 인류의 일부는 동쪽으로 계속 이동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지중해가 넘쳐 저지대인 흑해 호수로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가 노아의 대홍수가 발생한 시기는 불과 6,500년에서 7,500년 전에 불과한데요. 동아시아에서 출발한 인류가 아메리카를 향해 출발한 시기는 이보다 무려 2만 년 정도 앞섭니다. 한반도 동해안의 폭이 좁은 대륙봉 해안을 따라 북상하지 않았다면 대한해협을 건너는 일본 열도 루트를 선택했을 겁니다. 고대인들의 항해 사례를 볼 때 수심 10m, 좁은 곳은 폭이 7km에 불과한 대한해협을 횡단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인류는 이미 6만 년 전에 말레이 반도와 자바 섬이 하나였던 순다랜드에서 뗏목을 이용해 파푸아 뉴기니아와 호주가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던 사훌랜드로 이주했습니다. 이 시기 가장 폭이 좁은 두 지점은 90km, 해협의 길이는 티모르선 구간만 550km인데요. 분석 대상인 한반도 인류의 동진 시점보다 최소한 3만 년 이전의 항해 기록입니다. 계산법은 8부에서 소개하겠습니다만 호주 북쪽에 있는 섬을 조망할 수 있는 봉우리와 목적지까지 거리는 94km, 두 지점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거리는 계산상 약 94.8km입니다. 두 지점의 폭이 만약 1km만 더 길어도 섬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악조건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인데도 6만 년 전에 횡단에 성공한 것이죠. 인류사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없으면 2만 5천 년 이전에 동아시아의 인류가 북미 대륙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주장을 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비난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 텐데요. 이 점은 좀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북미 대륙에 최초 진입한 인류 이동사를 분석할 때도 사훌랜드 횡단과 같은 여러 사례와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한해협은 폭이 좁아 유속이 빠르므로 도착 지점을 사선으로 잡고 몰길을 타면 됩니다. 카누나 카약이 아니라도 제법 물살 있는 하천을 수영으로 건너본 경험자라면 쉽게 이해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육지화된 대마도 스시마 근처에 도착했다면 일본 열도의 안쪽인 동해의 대륙봉 연안을 따라 북상했을 겁니다. 모자란 사람이 아니라면 해안 루트를 따라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선택이겠죠. 첫째는 식량 자원 확보, 둘째는 맹수로부터 안전성 확보, 셋째는 이동 편의성입니다. 안용복 선생이 울릉도와 독도 영유권 문제로 다투다가 납치되었던 오키 제도도 이 시기에는 시마네 현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500km 정도 북동진하면 2024년 새해 첫날 대지진이 발생해 지반 2m 정도 솟아오른 노토반도에 이르죠. 그리고 100km 정도를 더 가면 대진국 발해에 배들이 입항했던 니가타현의 사도섬 맞은편입니다. 계속 북진하면 두 번째 관문인 혼슈와 홋카이도를 가르는 스가루 해협에 당도합니다. 대한해협보다 폭이 좁고 북위 40도 이북인 스가루 해협은 배로 건널 수 있지만 얼어있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도보 횡단도 가능했던 시기였습니다. 북해도 홋카이도에 도착하면 캄차카 반도까지는 쿠릴 열도가 징검다리처럼 점점이 박혀 있습니다. 오츠쿠해가
얼어있는 시기가 아니라도 섬과 섬의 간격이 좁아서 배를 타고 건널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인류사를 볼 때 주의해야 할 점을 다시 한번 짚고 이어가겠습니다. 압축해야 하는 영상의 특성상 상황 설명을 상세하게 소개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다 보면 대한해협에서 이곳까지 거의 멈춤이 없이 계속 이동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이동 역사의 그런 상황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해협을 건넌 다음에 일본 큐슈 혼슈에서만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이상 머물렀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쿠릴 열도의 어느 섬에서만 고래등을 사냥하며 아주 오랫동안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추측이 아니라 DNA 분석 등의 결과입니다. 갈대를 소재로 원시적인 배를 만들어 대한해협을 건넜다 하더라도 그 배를 스가루 해협에서 계속 이용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겠지요. 오브에서 분석했듯이 캄차카 반도나 혹은 베링해에 이르러 배가 필요했다면 그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소재와 목적에 맞춰 제작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본론 이어가겠습니다. 일본 혼슈와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 사이에 1300km에 걸쳐 있는 쿠릴 열도는 56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산 태종대에서 대마도 북단까지 거리가 약 52km 정도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맨눈으로 보이는 구간이죠. 쿠릴 열도 56개의 섬 중에서 두 곳을 제외하면 섬과 섬의 간격이 모두 50km 미만으로 가깝습니다. 목적지를 눈으로 보면서 항해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는 의미인데요. 나머지 두 구간의 거리는 현재 기준으로 90km와 70km인데 최종 극성 비행기에 마이너스 125m 해수면 높이를 적용할 경우 90km 구간마저 절반으로 좁혀집니다. 더구나 이 산들, 이 봉우리들은 대부분 높기도 하지만 추적 중인 인류 이동상의 쿠릴 열도, 캄차카 반도, 알류산 열도 자체가 환태평양 지진대 일명 불의 고리에 속합니다. 특히 쿠릴 열도, 알류산 열도의 섬들은 활화산이 많아서 항해 시에는 거대한 등대 역할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이렇게 캄차카 반도의 B 지점에 이르면 캘리포니아만으로 가는 출발지가 될 C 지점까지는 두 개의 경로가 있다고 앞서 여러 차례 소개했었습니다. 육지화된 베링 해협의 A 경로를 따라가면 시간은 길어졌겠지만 천연장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반도 일대에서 출발한 인류가 해양 포유류 사냥 등 특별한 목적으로 이동했거나 배로 이동하는 것을 더 선호했다면 알류산 열도를 횡단하는 B 경로를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B 기간 분석은 서해대초원의 인류가 해조류 벨트를 따라 북미와 남미로 이주했다는 가설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입니다. 역사를 추론하고 분석할 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것이 최선이겠죠. 그러나 여건이 되지 않아 방문 조사를 못하더라도 항해 목적지가 출발지에서 보이는지 아닌지를 알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동아시아 고대사, 특히 해양 문명사의 재검토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한 8부에서 소개하겠습니다.